잘 상의하셔서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동산법 관련 내용으로 돌아봐 볼게요. 아무래도 세금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시거든요. 팔까? 아니면 그냥 물려줄까? 부동산 상속과 증여 사이에서 고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부쩍 증여가 많다고요, 서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양도 대신에 증여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정부 통계기관에 따르면 지난달에 14,000여 건의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그 직전 달에는 6천 건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사이에서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판매하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계산 때문일 것 같은데 맞나요? 세부담 네. 때문에 예, 그런가요? 세부담 때문이죠. 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최대 72%까지 양도소득세율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자녀들한테 증여하게 되면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자녀도 1가구 1주택 나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증여가 많아지는 건데요.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서 네.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율을 12%까지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하는 10억짜리 집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 단계서부터 1억 2천만 원의 증여 취득세율을 내고 또 증여세 2억 4천만 원 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양 변호사님.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자금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9억 이상 고가주택 이상 거래 중 1,705건 중에서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로 이상되는 사례를 1,43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편법 증여 내용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분할 증여를 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 간 금전 대차나 전세 계약을 이제 약간의 의심되는 거래를 택했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로만 증여받으면 되는데 친인척까지 전부 다 해서 세금 공제를 전부 다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들여다 보니까 그것만 활용했을 뿐이지 실제로 증여받은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은 내역이 드러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다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가족 간의 금전대차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안 됐을 경우에 이걸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활용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세금 철퇴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이 너무 많아도 고민이세요. 근데 편법으로 증여를 하면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이걸 팔까 말까 할 때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주기 아까운 물건이 있죠. 네. 그럴 때는 아들한테 준다. 예, 파는 것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에는 그 물건 자체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럴 때는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파는 것보다는 지금 자녀한테 주는 게 더 이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자산이 아주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의 자산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하시는 것이 나중에 어차피 상속세 낼 거 지금 증여세 낸다고 생각하시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생긴 법,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까지 증여 취득세율을 매기게 돼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증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증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증여하실 때 우리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데 세대가 분리된 자녀한테 증여하셔야지 다주택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분리가 되려면 첫 번째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네. 또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또는 자녀가 혼인한 경우에 한해서 실제로 주민등록이 다르다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증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제 매매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 변호사님. 네.
예. 실제로 이제 부모 자녀 간에도 사실은 우리 뭐 회계사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자녀에게 파는 게 더 그러니까요. 나을 수도 예. 있는데 사실은 이러할 경우에 더더욱이나 꼼꼼하게 증빙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특히 소득과 관련한 자료, 소득과 관련한 증빙을 더 꼼꼼히 해야 되고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부모님께서 일부 자금을 대여했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자의 지급 내역들이 그러니까 지급되었다는 것들을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이게 나중에 증여로 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들을 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증여와 관련된 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명의의 시골집을 바로 저한테 증여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집과 마당, 텃밭 정도 있는데 다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직계가 아닌데 바로 증여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의 재산을 아버지가 아닌 손녀분이 이제 받으시는 경우인데. 네, 가능합니다. 이거, 예, 괜찮은가요? 예, 조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본인이 손주잖아요. 그럼 직계입니다. 직계가 아닌 게 아니라 직계인데요. 직계예요. 받으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받으실 때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고 하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증여세율이 30%가 가산됩니다. 가령 10%라면 13%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본 사례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억 3천만 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1,0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점이 유리한 것들이 아버지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세대가 분리된 자녀한테 증여가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이것도 좀 따져보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 따져보실 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세금 이외에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이 될 때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바뀌는 부동산법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53분 향해 가고 있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최형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현재 아들이 살고 있어서 아들한테 상속해주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상속받는 아들한테는 대출받는 금액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그거를 상속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다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예. 하는데 대출 관련 질문이세요. 보니까 아들한테 상속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증여라고 볼 수가 증여죠, 있는데요. 네네네. 예, 아들한테 지금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하고 나머지 주택은 대출받아 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주택 한 채를 대출받는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집이 만약에 5억짜리다. 그럼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 증여세를 내시고 물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